여러분, 같은 팀 선수인데 무려 18배나 차이가 났다면 믿을 수 있나요? 심지어 이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힌트였죠. 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왜 여전히 리그 정상급 선수라 평가받는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대 수비에 비슷한 위치에서 공을 받은 브레넌 존슨. 그런데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만들어낸 기대 득점 값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손흥민은 0.89, 쿨루셉스키는 0.05. 숫자로만 보면 약 18배가량 차이가 나버렸죠. 축구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보고 역시 손흥민은 다르다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손흥민이 만들어준 찬스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수치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만 연결한 게 아니라 득점이나 다름없는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뜻인데요. 이와 관련해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센스와 결정적인 패스 타이밍에 주목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움직임과 패스 각도 하나하나가 쿨루셉스키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18배나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완벽히 흔드는 위치와 타이밍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극명한 차이는 두 선수의 양발 활용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왼발 편향적인 쿨루셉스키와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손흥민. 바로 이 차이가 두 사람의 결정적인 패스 수치마저 크게 뒤집어 놓았는데요. 먼저 쿨루셉스키를 봅시다. 주발인 왼발을 선호하다 보니 베리발의 패스를 터치할 때도 왼발, 패스를 내보낼 때도 결국 왼발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턴 동작이 한 번 더 들어가면서 패스 타이밍이 미묘하게 늦어졌죠. 결국 존슨이 수비에게 추격당해 해트트릭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왼발 편향이 만든 작은 지연이 큰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도움 장면에서 왼발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 주발인 오른발로 억지로 패스를 시도했다면 이렇게 깔끔한 연결은 나올 수 없었겠죠. 심지어 상대 수비는 손흥민이 왼발과 오른발 어느 쪽이든 패스나 슈팅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수비가 달라붙어도 손흥민은 빠르게 왼발, 오른발 전환이 가능하니 수비 입장에선 방어하기가 훨씬 복잡해지죠. 이어서 두 번째 도움 장면. 손흥민은 이번에는 오른발로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툭툭 치고 들어가며 수비를 끌어들인 뒤 노마크 상태의 존슨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내줬죠. 결국 왼발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손흥민에게는 수비 2~3명을 동시에 묶어두고도 패스를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양발 활용 능력에서 비롯된 패스 타이밍과 정확도가 두 선수의 결과물을 극단적으로 갈랐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단지 양발 능력만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을 리그에서 가장 영리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았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장면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맨시티전입니다. 손흥민은 로셀소에게 패스를 내준 뒤 그대로 박스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러자 맨시티 수비 2명이 손흥민을 따라갔고 그 순간 왼발 편향적인 로셀소가 슈팅각을 확보하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간이 열린 동료에게 패스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패스 후에 수비를 끌고 다니는 이 움직임이야말로 손흥민의 축구 지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비슷한 사례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상대 수비는 손흥민과 라인을 맞추려다 보니 손흥민이 뒤로 물러서는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죠. 그 순간 존슨의 패스 길이 열리면서 베르너에게 노마크 찬스가 생긴 겁니다. 결국 수비 입장에서 손흥민이 공을 받든 혹은 다른 동료가 받든 어느 쪽도 막기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기술보다 축구 지능과 오프더볼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처럼 양발 활용 능력에 더해 패스 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수비를 흔드는 손흥민의 플레이는 전문가들이 리그 정상급이라고 칭찬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손흥민이 다른 정상급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레벨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손흥민의 수치와 업적을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스타 선수들과 나란히 놓고 과연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양발 활용과 패스 후 움직임만 뛰어난 게 아니라는 증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 쌓아온 기록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손흥민의 통산 어시스트는 무려 71개. 이 수치는 리그 역대 17위에 해당하는데요. 현역 선수 중 손흥민보다 어시스트가 많은 선수는 고작 5명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된 지 142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70골 70도움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단 11명에 불과합니다. 한두 시즌 반짝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쌓아왔다는 점은 왜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들이 손흥민을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라 평가하는지 잘 보여주죠. 또한 손흥민은 현재 빅찬스 메이킹 14개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위로는 리버풀의 살라, 첼시의 콜 파머 등이 포진해 있고 그 아래로는 아놀드, 라이스처럼 강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줄줄이 자리하고 있죠. 무엇보다 손흥민이 리그 12위에 머물고 있는 토트넘 소속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력과 스쿼드에 한계가 있는 팀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손흥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전 시간으로도 이 모든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라의 출전 시간은 대략 2400분, 콜 파머 역시 2300분에 가깝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약 1750분밖에 뛰지 않았는데도 앞서 말한 빅찬스 메이킹 4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자료가 증명하듯 시간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돋보이는 선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올 시즌 손흥민의 기회 창출이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커로 알려져 있지만 경기 중 손흥민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는 게 드러났죠. 물론 데브라이너는 팀 전체를 조율하는 정통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고 손흥민은 득점에도 직접 관여하는 멀티 공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이 지표에서 손흥민이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건 슈팅뿐 아니라 찬스 메이킹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리그 정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손흥민.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어느덧 197개의 공격 포인트로 이제 통산 200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미 살아있는 전설로서 프리미어리그 역사 속에 당당히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지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함께 뛰는 동료를 언제나 존중하고 골을 넣은 뒤엔 특유의 환한 미소와 세리머니로 팬들과 감동을 나누는 모습. 바로 이런 인간적인 매력이 그를 세계적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또 다른 힘이죠. 한국에서 출발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무대인 프리미어리그 정상급에 오른 손흥민 선수. 끊임없는 노력과 팀을 향한 헌신,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그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놀라운 활약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